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 조직의 유형 구분에서 블라우와 스콧은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유형을 구분했다. 쌤, 9번을 거쳐서 말하면 뭐가 되겠어? 9번. 조직의 유형 구분에서 블라우와 스콧은 기능을 중심으로 수혜자 중심으로 나눴다 그랬죠. 기능을 중심으로 나온 사람은 파슨스. 그렇죠? 조직의 유형 구분에서 블라우와 스콧은 병원, 학교 등을 봉사 조직으로 분류한다. 맞죠? 조직의 유형 구분에서 파슨스는 경찰 조직을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조직으로 분류한다. 맞고, 조직의 유형 구분에서 애천이는 민간 기업을 공리적 조직으로 분류한다. 맞죠? 자, 지금 느낌이 오잖아. 안 와요? 느낌이 오죠? 자, 파슨스는 AJIL로 분류했고, 그렇죠? 그다음 블라우와 스콧은 블라우와 스콧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수혜자가 누구냐? 그렇죠? 파슨스는 기능을 가지고. 애천이는 우리가 권력과 관여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애천이는 세 가지. 그냥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1번은 강제적 조직, 5번 사업 조직, 그렇죠? 공리적 조직, 9번 규범적 조직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12번은 13번 조직 이론 유형들의 발달, 과학적 관련, 인간관계론, 체제 이론, 이건 이미 우리 배웠죠. 13번은 배웠죠. 이거 우리가 행정학 발달 이론에서 했었잖아요. 14. 후기 인간관계론은 합리적 경제인 인간관보다는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더 부합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구분해 보면, 자, 우리 쌤, 조직이론 발전에는 과학적 관리론이 먼저 있다고 그랬죠. 과학적 관리론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테일러라는 사람이 시간과 동작을 연구했다고 그랬죠. 동작을 연구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이 사업자니까 뭡니까? 종업원들에게 시간과 동작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일러는 처음에는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광부들의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가장 잘하는 광부의 시간 동작을 딱 연구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어. 광부에게. 그러니까 생산량이 상당히 높단 말이야. 이걸 보고 와서 포드가 이걸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든 거야. 그래서 완전히 자동차 공장 만들 때 컨베이어 시스템 형태로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핵심이 뭐겠어? 핵심은 가장 능률적으로 생산해야 된다. 능률성을 강조할 거고, 무슨 절차를 강조해? 여기도 표준화된 절차잖아. 표준화된 절차를 강조해서,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뭐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환장해 있더라. 그렇죠? 그럼 돈 많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합리적 경제인.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동기부여된다? 돈에 의해서. 그래서 성과급 줄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가장 회사를 잘 운영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 어디로 행정으로. 그러다가 인간관계론이 나왔고, 인간관계론은 누가 핵심이야? 쌤 누구라고 그랬어? 메이어라는 사람이 하버드 교수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과학적 관리론이 실제로 잘 되는지 검증을 해보려고 했어. 그래서 많은 회사를 다녔는데 하필 호손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갔어. 계전기 배전판 만드는 공장인데 그날따라 간날 조명이 어두워졌어. 그러면 그날 생산량이 떨어져야 되겠잖아. 표준화된 절차에서 어긋났으니까. 근데 생산량이 그날 높아? 돈 없네 다른 날보다.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조가 조명을 만드니까 계전기를 하나 만드는 조가 바꿔져서 친한 사람끼리 조가 형성된 거야. 그래서 메이오가 생각하기는 뭐라고 생각해? 친하면 서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유대감이 생기겠죠. 같은 사람끼리 하니까. 그래서 심리적이고 안정감이 유대감이 생기면 뭐가 되겠고? 사기가 높아지면 생산량이 높아지겠네. 그러면 굳이 표준화된 절차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겠다? 사람들 친하게 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시키면 사기가 높아지면 뭐가 높아질 것이다? 생산량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러면 인간은 어떤 식으로 가정하겠어? 심리 사회적인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종이에요. 돈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심리 사회적 욕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누구랑 친하느냐. 돈 많이 주는 건 여기서 해봤잖아. 그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인간이라고 이야기해? 사회인 이렇게 불렀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이어는 이런 생각에 비공식 조직 만들어주면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주면 비공식 조직 만들어 놓으면 참여가 활성화될 거고 참여가 활성화되면 사기가 높아질 거고 사기가 높아지면 생산량이 당연히 높아질 거고 따라서 굳이 이 방법도 쓸 수 있겠지만 이 방법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겠다 해서 인간관계론을 주장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가면 인간관계론이 후기에 가면 매슬로우라든가 후기 인간관계론은 인간은 인간인데 뭐가 중요한지 봐봐요. 매슬로우, 허즈버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맥그리거 이런 사람들이 후기 인간관계론이 둘 다 인간관계를 강조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사회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선생님 매슬로우만 봐도 알잖아. 매슬로우만 봐도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그랬어. 자아 실현 욕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허즈버그도 나중에 금방 배우겠지만 허즈버그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후기 관계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인보다는 어떤 것이 더 동기부여된다? 자아 실현. 사회인은 매슬로우 입장이면 이거. 봐봐. 그러니까 매슬로우 입장에서는 어떤 욕구가 있다는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야. 그러면 아까 사회인간은 심리사회적 내가 소속감 갖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굳이 말한다면 소속이나 존경 욕구가 이 욕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욕구보다는 이 욕구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거고 중요하다는 게 후기 사회 형태죠. 후기 인간관계론이냐. 그래서 후기 인간관계론은 거기 있는 것처럼 맥그리거나 아지레스의 성숙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맥그리거 Y론 성선설이라고 그랬죠. 아지리스의 성숙인, 이건 뒤에 다 나옵니다. 어떻든 후기 인간관계로는 의사결정에서 개인을 참여시키는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인간관계로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돈 이론은 조직의 자생적 학습 능력과 자기 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맞고, 혼돈 이론은 혼돈을 통제와 회피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부정적 활용 능력. 혼돈 이론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자, 그래서 혼돈 이론은 창의적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시면 22페이지 옆에 22페이지 5번 제일 밑에 보면 반관료적 처방으로서 창의적 학습과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한된 무질서를 허용하고 관료조 중심의 관료 조직의 통제 중심적 성향과 구조적 경직성은 타파를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꾸면 혼돈 이론은 혼돈을 통제와 회피 대상으로 이해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새로운 질서 창조의 계기다. 그 다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 활용 대상으로 인식한다. 자, 혼돈 이론. 그 다음 그러니까 혼돈 이론은 의지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그럼 혼돈 이론은 우리가 이걸로 아까 또 지워버렸네. 표로 이야기하면 꼭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혼돈 이론은 환경이 결정된다는 거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쌤 느낌으로만 이야기해봐. 결정된다는 걸까 바꿀 수 있다는 것에 가깝겠어. 혼란스러워? 혼돈스러워? 이쪽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래서 혼돈의 시기,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혼돈 속에서 이건 새로운 창조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혼돈 이론은 현실의 복잡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 혼돈 이론에서의 대상적인 행정조직은 질서와 무질서, 구조와 비구조가 공존하는 복잡한 체제로 인식한다. 그렇죠? 물론 혼돈 이론이 이렇게 제도화된 이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이쪽과 다른 쪽인데 이런 쪽에 더 가깝고 꼭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쪽에서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자, 22. 다음과 상황과 관련 있는 이론은 대리인 이론이다. 선생님 맞죠? A 보험회사는 우리가 보험가입 대상자가 건강상태 사고에 대한 특수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보험 가입자만 알고 있죠. 자기가 아픈지 어쩐지. 그렇죠? A 보험회사는 질병 확률이 사고 확률이 높은 B를 보험회사에 가입시켜 보험회사 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역선택은 뭐라 그랬어? 역선택은 그렇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만약에 맨날 게으르고 별로 실력도 없는 사람은 내가 알바로 1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어. 실력 정말 있는 사람은 200만 원 받아야 되겠어. 내가 열심히 하고 나 능력도 좋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누가 더 실력 있는지 모르죠. 어쩔 줄 모르니까 그냥 중간 정도 150을 주기로 했어. 200은 너무 비싸고 100만 원은 좀 좋은 애들이 안 올 것 같고 150 받기로 했는데 그럼 얘들만 오겠죠. 얘들은 안 오겠죠. 그렇죠? 이런 게 역선택이라면 이제 도덕적 해이. 이제 뭐가 됐어? 선택이 됐어.
선택이 되면 어떻게? 당연히 열심히 일하든 자, 주인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겠죠. 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선택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어난 현상들이고,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보험 가입자들은 내가 보험 가입하면 이제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해 버리죠. 이런 것들은 도덕적 해이 뒤에 일어나는 것들. 자, 23번은 주인 대리인 모델에 의하면 주인은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이 대리인보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보 비대칭성이라 한다. 그런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대리인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 모형을 정부에 적용하면 우선 국민이 주인이고 선출 중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대리인이다. 뭘 어쩌자고. 어쨌든 맞는 말이니까 넘어가고.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합리적 제약, 정보 비대칭성 혹은 정보 불균형,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 잠재적 당사자 존재 중에서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 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 잠재적 당사자. 다수 잠재적 당사자가 있으면 당연히 대리인이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겠죠. 한 사람만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택해 놓으면 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 선택하니까 뭐 할 수 있겠어.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함부로 도덕적 해이를 할 수가 없겠죠. 자, 25번 전략적 선택론은 조직 설계의 문제를 단순히 상황 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설계자 자유재량에 의한 의사결정 삼으로. 맞죠? 번스와 스토커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이 조직 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아까 책에서 봤었죠? 번스와 스토커는 그럼 어디 이론에 해당돼? 번스와 스토커는 어디 이론에 해당돼? 뭐 상황 적응 이론이고, 여기는 전략 선택 이론, 전략 의존, 그렇죠? 의존 이론이고, 여기는 조직군 생태학이고, 여기는 조직 경제학. 이거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는 자원 의존.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공동체 생태학.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상황적인 이론, 구조적 상황론이죠. 그래서 거기는 번스와 스토커는 구조적 상황론이라고 그랬죠.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을 외부 환경을 선택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등등. 아니죠. 조직군 생태학은 여기잖아.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버나드는 조직 내 인간적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조직군 생태론은 조직의 생성 또는 사회로 원인을 주로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서 찾는다. 맞죠? 조직군 생태론. 환경에 대해 적합한 거. 자, 우리가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어떤 A라는 시장은 지금도 잘 살아왔는데 어떤 시장은 완전히 죽은 시장이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옛날에 혹시 옛날 삐삐 같은 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 지금? 완전히 죽었죠. 그 뭐 제품들 다 포함해서 다 그런 시장은 이제 사라졌죠. 지금 물론 옛날 레코드 같은 경우도 보관하지만 요즘 옛날 그 테이프 같은 거 다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조직군 생태학은 이런 조직군은 제품군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제품들은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직 경제학 이론은 주인 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과 기회주기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유인과 통제 방안을 연구한다. 맞고. 역사적 제도 이론 이제 나왔네요.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규칙, 신념, 가치체계 등 경로 우전성과 변동. 역사적 신제도 이론은 경로 우전성이라고 그랬죠. 거래 비용 이론, 탐색, 거래, 검사 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 비용 절감을 해서 외부와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와 전략, 그렇죠? 외부에서 흡수하기도 하고 내부와 전략은 말 그대로 아까 내부에 포함시켰다고 그랬죠. 계층제, 그렇죠? 저직군 생태학, 저직군을 분석하며 개별적인 외부 관계의 선택이 좌우되는 수동적인 맞고 상황론, 조직 구조를 상황 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에 적합한 조직 기술과 전략 등을 처방한다. 여기 틀린 거. 상황이론은 조직 구조가 상황이 아니죠. 거기 제일 앞에 뭐라고 그래서 조직 구조를 상황 요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직 구조는 기본 변수죠. 그렇죠?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기술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은 다 상황 변수야. 그런데 여기 같이 조직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바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배웠잖아. 쉽게 해서 상황변수하고 기본변수하고가 있는데 조직구조는 상황변수가 아니에요. 조직구조는 나중에 보겠지만 상황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어? 기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 여기는 환경을 상황변수로 둔 거죠. 지금도 잘 모르겠는 사람 34번. 다 알겠어요? 우리 쌤 알겠어? 쌤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황 변수가 환경이죠, 환경. 제도적 동형화론, 조직의 장이 생성되면 구조되면 내부적뿐만 아니라 새로 진화하는 조직들도 유사해지는 경향. 그렇죠? 특히 이렇게 동형화론을 주장한 것이 누구라 그랬어? 우리가 제도주의에서 무슨 제도주의? 사회적 제도주의. 그쵸? 지금은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제도와 이론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고 합리적인 요소를 조직의 구조에 통합해야 한다. 그쵸? 쌤, 거기, 표 다시 봐봐. 19-표 있죠? 반대반 표 있잖아. 19페이지, 그쵸? 19페이지. 위에 표 있죠? 거기에 제도와 이론은 그 조직 경제학 이론 밑에다 써놓으시면 돼. 제도와 이론은 어디에 속한다? 조직 경제학 이론 있죠? 그 밑에다 쓰시면 돼. 제도와 이론. 그래서 사회적 제도와 이론,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고 합리적인 요소를 조직 구조에 통합해야 된다. 맞고. 전략적 선택 이론, 조직 환경의 특성에 따른 조직 내부 구조를 정립해야 된다. 자, 조직 환경의 특성에 따른 조직 내부의 구조를 정립해야 된다. 조직 환경의 특성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와 권력입니까? 전략적 선택 이론은 조직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직접 어떤 것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뭡니까? 결정자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와 권력에 의해서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정해야 된다. 자, 여기 봐봐요. 거기 전략적 선택 이론이잖아.
전략적 선택 이론은 그러니까 의사 결정자가 자기의 무엇을 따 이해관계나 권력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환경에서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틀린 걸 바꾸면 조직 환경의 특성에 따른 X 조직의 이해관계와 권력에 따른 이게 답이겠죠. 조직경제학, 정보 비대칭의 완화, 상호중심 대리인 통제, 대리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의 설계를 통해 대리 손실을 줄여야 한다. 맞고, 그렇죠? 조직군 생태학, 하난과 프리만에 따르면 조직의 행태 또는 구조 환경과의 동질성을 높여야 한다. 이건 맞죠? 자, 상황론적 조직 이론에 따른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없다. 맞고, 거래 비용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관료적 조정 비용보다 더 클 경우 거래를 리뷰, 그렇죠? 모르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CJ 사태 이야기해줬죠. 주인 대리인으로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리인이다.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자원 의존의 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해야 한다. 자원 의존 이론이니까 당연히 능동적이죠. 이것만 보면 되잖아, 무조건. 그래서 거시 조직 이론인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의 대외적 전략으로 합병, 적응적 수 맞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막 문어발식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그렇죠? 거시 조직 이론이 구조적 상황 이론에서는 조직 설계 최선의 방법은 조직이 관계해야 하는 환경의 특성이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맞죠? 구조적 상황 이론. 이거 꼭 그려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다음 몇 번이었죠? 46번. 거시 조직 이론인 조직권 생태학 이론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들은 능동적 틀렸죠? 거시 조직 이론은 전략인 선택 이론은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데 의사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전략적 선택 이론 맞죠? 자, 우리 지금 여기서 한번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가 조직군을 다루고 여기가 개별 조직을 다룬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거시고 여기가 미시가 되겠죠. 미신들이 자원 의존 이론을 이렇게 부르냐 그러는데 이거 한번 봐봐. 여기 첫 장 오늘 나눠드린 거 보면 페페 나온 거 있죠. 페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시라고 생각하는 걸 뭘로 봤어? 거시로 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미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보는 사람마다 뭐로 봤으니까. 반대반은 이걸 미시로 봤지만 페페는 거시로 봤죠. 그러니까 거기 거시 조직 이론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거시 조직 이론의 전략 선택 이론은 막 있고 주인 대리론 이론에서 주인과 대리인 모두를 자신의 효용을 극도화시키는 함정 인간을 과정하며 주인이 대리인보다 전문적인 지위 부족하다고 간주한다. 맞고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 비용 맞죠?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 비용보다 클 때 나타난다. 성과급이 크면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거래 비용보다 성과급이 적으면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래 비용보다 클 때 줄어든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이 발생 맞고, 윌리엄슨이 주장하는 거래 비용 이론은 거시조직 이론의 분류상 결정론에 해당되므로 조직행동은 환경에 대해 정속 변수로 본다. 거래 비용 이론 결정론 맞죠? 여기 맞잖아. 결정론 조직경쟁의 거래 비용, 여기 안에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자, 윌리엄슨이 주장하는 거래 비용은 거래 비용을 외부화를 통한 비용에 최소화하게 하는 이론이다. 내부화입니다. 내부화. 윌리엄스의 거래 비용은 내부화. 그래서 조직 통합을 시키는 게 내부화입니다. 윌리엄스의 주장한 거래 비용 이론, 내부 조정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적을 때 조직 통폐합이나 내부 조직화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윌리엄스의 거래 비용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으로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를 계층제가 적응적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본다. 55번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윌리엄스의 주장입니다. 자,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이 있다는 것은, 다시 윌리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이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다른 타인에 대해서 알려면, 상품에 대해서 알려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근데 계층제는 그 안에 있는 거라 거래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 생각, 윌리엄스 생각은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계층제가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55번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잘 이해를 한번 해봐야 돼. 그렇고, 거시조직 이론에서 거래 비용 이론은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든 것, 말이 안 되죠. 거시조직 이론에서 조직권 생태학 이론은 사회 생태학에 근거해서 유리한 환경을 형성하는 조직의 적극적 노력에 초점을 둔다. 여기는 수동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환경을 형성해 버리면 안 되죠. 58번은 거시조직 이론에서 구조적 상황 이론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 생존의 핵심 요인으로 본다. 이건 자원 의존 이론이고, 거시조직 이론에서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임의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자, 전략적 선택, 자원의 맞죠? 정부 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자본이론이다. 우리가 사회자본이론 오랜만에 배우죠. 지금 지난번에 봤었잖아 우리. 그렇죠? 시사이론은 우리나라의 정책 집행이나 이거 정정길 교수가 주장한 거라고 그랬죠. 정책 집행 과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작된 접근방법이다. 시차이론은 구성 요소들과 내적 정합성 확보 측면은 고려하지 않으냐. 충분한 성숙 시간은 필요하다고 본다. 내적 정합 측면도 당연히 보죠.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자, 사회자본이론 신뢰관계 형성이 협동과 타협 조정의 전제로 본다. 맞고, 구조적 상황 이론에서는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 설계 및 관리 방법 달라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맞고,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이미 맞고, 조직권 생태 이론은 조직 변화는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만 검증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단이고 횡단이라는 건 뭐야, 쌤? 자, 5살 애들을 뽑아서 이 똑같은 애들을 10살 때 조사하고 15살 때 조사하고 이건 종단적 연구야. 그런데 지금 봐. 오늘 며칠이야? 9월 2일 날 5살 10명, 10살 10명, 15살 10명 한꺼번에 오늘 조사하는 것은 뭐다?
횡단적인 거야. 그런데 이 조직의 제품군이 망할 때 보면 쭉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를 봐야지 한꺼번에 한 날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종단적 연구. 자, 를 전제로 한다. 그 다음 67번은 뭐가 틀렸어요? 비동적 아니죠? 능동적.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조직의 내적 논리를 강조한다. 자,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당연히 또 지워버려요. 아까 임의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적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논하겠죠? 강조하겠죠? 자원 의존 이론은 환경의 피동적인 조직이 틀렸고 능동적이고, 구조적 상황 이론은 환경의 정한 조직의 구조 설계를 강조하고,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조직의 주도적 아니죠? 수동적이고, 제도적 동요는 서로 상이한 환경이나 장애 존재하는 조직들을 상이한 게 아니라 동일한이죠. 동일한. 제도적 동요화는 작은 정부 추진 등 신공공 관련에 따른 정부 개혁 또는 노력은 제도적 동요화 이론. 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실시하는 게 작은 정부론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해지니까 미국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이게 제도적 동요화죠. 제도적 동요화는 자체 대안을 갖지 못한 불확실한 상태에 처한 조직의 선택 결과로서 동요화가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뭐가 됐어? 미국과 같이 갑자기 우리나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어? 정부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 국가 개입이 정부 실패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제도적 동요화. 그래서 불확실한 상태에 조직 선택 결과가 나타납니다. 보통 제도적 동요화는 조직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의 기준을 수용하면서 제도적 동요화가 나타나게 된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위험 상태에 빠졌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 불러다가 근데 A라는 기업에서는 벗어났어 이미. 그럼 그 불러다가 뭐 할 수 있겠어? 초청해서 비싸게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인데 선생님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어? 질문. 이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고 지금 이해해야 되겠지만 이거 한 그림만 그려놓고 생각하면 거의 한 7, 80%는 맞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은 결코 깊게 절대 안 나와요. 뭐가 어떻다. 뭐 사례는 예시 넣어서 크게 안 나오고 거의 나오는 것보다 이거 잘 읽는지 잘 알고 있는지. 그렇죠?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조직 이론이라는 게 조직론은 딱 두 가지다. 조직 형태. 조직 행태론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직론에서는 도대체 처음에는 조직의 유형이 뭔지를 좀 봤죠. 개관에서는. 그 다음 뭘 봤어? 조직이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조직의 이론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서 어차피 결정돼 있다고 보는 이론도 있고 아니다. 조직이 환경을 뭐 할 수 있다. 바꿔나갈 수 있다는 이론도 있다. 뭐 이게 핵심이잖아.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죠. 자, 그래서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에 있어서 이런 거 할 생각입니다. 조직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조직의 변수는 뭐냐? 변수는 뭐고?
그다음 기본 변수는 뭐냐? 그렇죠? 기본은 뭐고? 그렇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어떤 조직들이 형성된다는 거냐? 조직 구조는 뭐냐? 이 세 가지 알아보는 거예요. 세 가지 알아보는 거. 크게 어렵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조직에 있어서의 이 환경 변수는 어떤 것들이 환경 변수? 조직의 환경 변수. 조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이 상황 변수 미안.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는지 상황 변수. 상황 변수는 뭘 들 수 있겠어? 우리가 많이 들 수 있는 게 규모, 환경, 그다음 이 기술, 전략. 이게 상황이라면 기본은 어떻게 된다? 기본 변수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공식성, 그다음 직권성, 복잡성. 공식성, 복잡성, 직권성, 공복집이야.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야? 기본 변수. 그렇죠? 이거 볼 거야. 그다음 조직 구조. 그래서 조직 구조가 어떤 구조가 되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림표가 잘 나오는 게 이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230페이지 아니 그냥 30페이지 봐요. 30페이지. 객관적 상황 변수, 주관적 상황 변수, 변수 있죠. 그다음 기본 변수 공식화, 직권화, 분권화, 복잡화. 그다음 조직 구조. 그래서 어떤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 이런 것들이죠. 우측에 보면 규모가 뭐하게 되면 커지면 커질수록 직권화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공식화는 더 플러스 될 거고 분권 복잡성은 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무엇에 따라서 상황 변수에서 기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란 말이야. 그럴 때 거기에 맞는 조직 구조는 어떤 건가를 볼 거라고. 오후에는 쭉 이런 거 볼 겁니다.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식사 후에 보겠습니다. 식사 후에. 없어요. 질문. 문제 질문도 좋습니다. 문제. 이해가 안 되는 질문. 자, 식사하십시오 그럼.